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단 기억력은 무조건 맞고요. 그래서 3번이랑 5번 중에 하나인데 왠지 D것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면 왠지 등차 수열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와요. 아, 느낌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물론 이제 감각도 좋고 감도 좋고 어쨌든 다 좋은 거 인정인데 우리 한 번쯤은 보는 게 필요하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어요. 당연히 등차 수열이 맞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가봅니다. A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A는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표현하래요. 자, 이거 혹시 연산식으로 풀었다 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합공식을 아니 그 일단은 AN부터 정의를 해볼 텐데요. 네, AN을 A는 이제 A 플러스 D 괄호 열고 N 마이너스 1로 그렇죠.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합공식을 쓰면요. 네, 그 밖에 있는 N이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2분의 D N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요건데 분모의 요게 이제 분자인데 N이 없어지니까. N이 얘랑 나가죠. 이렇게 아이고 자, 2가 있었는데 분모에 N이 추가됐다가 걔랑 얘랑 날라간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 I는 지금 얼마가 되죠? A 플러스 2분의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친구가 BN이 되거든요. 이게 BN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n에다가 2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똑같이 되는 거. 이제 저 분모에 있던 이가 쓱 사라지면서 an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EM 마이너스 그렇죠. 15. 여기다가 EN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A 그러면 플러스 N. B에 EN 마이너스 1은 N 자리에 E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A 플러스 2분의 EN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 약분이 돼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되면서 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적인 풀인 거지. 왜냐면 뭐 감각적으로 그러하겠거니 물론 보기를 보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건 충분히 좋은 능력이야. 그거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도 답의 근접 방법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정석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됩니다. 일반항을 이용하는 거죠. 자, 마지막 수열 BN이 이제 반대야. BN이 등차 수열이면 AN도 등차 수열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B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의 말의 의미가 뭐죠? 아까 같이요. 저거 BN을 뭐 뭐냐 A 플러스 D N 마일이라고 두고 넘겨버리면은 저 A N 제곱 플러스 B N 같은 식이 나와서 왠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BN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놨잖아. 정의했으니까. 그렇죠? BN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거꾸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AN이 등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잖아 지금 얘는. 네. 그러니까 BN이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BN이 등차 수열이니까 BN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가 되는 거거든요. BN 자체가. 네.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네. n분의 저것. 근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떼떼떼떼 해서 AN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S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양면에 n을 곱하겠죠? 네. n을 곱하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죠? dn 제곱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d의 n 이게 sn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십니다.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 없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네. 배워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SN 그러니까 SN이라는 건 AN들이 합이잖아. 그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AN이 공차가 얼마이고 2D? 2D고 그렇죠? 그리고 N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떤 항이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 문제가 원했던 형태인 거죠. 물론 감각적으로 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해야 되잖아. 감각적으로보다는 정확해야 되잖아. 숫자가 어떤 게 많이 나왔을까 보다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정석대로 가야 돼. 이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정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은 괜찮았나요? 네.
오케이. 아, 그래요. 약간 살짝 머리 식히는 정도. 오, 좋아요. 그래서 이거 A5 이용해서 풀었어요? 네. 그건 아닌데. EA5니까 이거 그냥 산수기 아닌데. 나 선술기로 때렸긴 해. 맞긴 한데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상관없을 것. 상관없어요. 뭘 써도 상관없고요. 산술기라 쓰는 거 맞고요. 이거 A하고 T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얘가 구하는 거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구하는 게 좀 편해요? A5. 이 A5 이거 구하는 게 좀 편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얘는 A5 마이너스 2D 얘는 그렇게. A5 플러스 10 몇 D 7D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자가 하나로 좀 정리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서 A하고 D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 그것보다는 여기서 A5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연산이 좀 더 편하죠. 그건 근데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쨌든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플로 가보도록 합시다. 등기가. 야이씨. 야 사람. 저번에 등차 수열 다 끝났죠?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끝났죠? 자 오늘 이제 등비 수열을 들어가야 됩니다. 너가. 아 질문해야지 질문. 네. 아 숙제 검사해야지. 아니요. 질문이요. 질문이다. 아까 오답도.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숙제 검사를 할게요. DM 장이. 그냥? 아, 내가 딱 하나씩. 딱 받았지. 자 794번을 줍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소인 모든 수열이라고 그랬고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0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소가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요? 2랑 5. 그렇죠. 2랑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약수로 2를 가지고 있으면 얘랑은 서로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소라는 게 결국은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100하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게 약분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 먼저 100개의 숫자 중에서 뺄 거야. 짝수를. 전부 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50개를 뺄 거야. 그 다음에 5를 가지고 있는 5의 배수들 있죠? 몇 개예요? 20개를 뺄 거야. 5의 배수 20개. 오수. 자, 그리고 나서 10의 배수.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서 10, 20, 30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도 10, 20, 30이 빠져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10개를 빼요. 합집합은 이거 빼고 두 번 뺀 걸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뭐의 배수를? 10의 배수. 배수를 더할 거야. 이런 느낌. 네. 자 그러면 그럼 40. 이것들을 더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그 구함값을 더하는 게 예산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배수. 그렇죠. 이거 전체 합해서 요거의 합에 요거의 합을 빼고 요거의 합을 더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1부터 100까지 하면 얼마? 5050. 50. 짝수들이 하면 얼마? 2550. 550. 그건 솔수 50 아니야? 550 아니야? 홀수. 아니 짝수가 더 큰 거 아니야? 짝수가 더 커. 그러니까 그럼 2550이잖아. 2550. 아니야? 나 2550을 풀어서 맞았는데? 맞아. 왜 2550이 돼? 왜냐면은 일씩 더 큰데 거의 50개가 있으니까 50개. 그렇죠. 홀수는 50의 제곱인 2500이 됐겠지. 그렇죠. 자, 25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합이야. 20개가 있네. 5의 배수의 합 얼마죠? 1050. 1050? 네. 똑똑한데? 뭐 이렇게 묵묵하면 돼버려? 네. 형이 암산해요. 자, 이건 10의 배수야. 550이었나? 너 유민이야 55에다 후후후. 이야, 이 산이의 아성을 지금 위협하는데? 되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보겠죠? 자, 계산하시면 얼마죠? 2000 나왔네. 2000?
알아? 너무 그래. 자, 이런 깔끔하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90번입니다. 나 이렇게. 자, 90번. 이게 이게 저거 중에 그 그래프에 너무 시선을 뺏기면 진실을 보는 눈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곡선이니까 곡선의 차이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이상하게 섞었어요. 여기의 값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A1 여기를 A2라고 하자. X좌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에런으로 하니까 A라고 저기 여기 갔네. 그러면은 알파. X1 X2 X3라고 한번 해보자. 네네네. 그럼 요 녀석의 값은 요 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 식.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x1의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녀석의 좌표는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x1의 제곱이 될 건데 이게 얘네들만 그러겠어? 계속 똑같이 그럴 거 아니야. 다 사라져. 그럼 결국은 xn에서 ln을 구하면 요 길이가 ln이라고 했으니까 ln을 구하려면 뭐에서 xn의 제곱 플러스 axn 플러스 b에서 뭘 빼자? xn의 제곱을 빼자.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남죠? a xn 플러스 b인데 요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 얘는 뭐야? 그냥 계속 바뀐다는 거야. 다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곱하는 값 일정하고 더하는 값 일정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1차식의 형태가 되면서 그러니까 x 대신에 x를 n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그러면 1차식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1차식의 형태가 되는 녀석들은 이런 아이들은 뭐다? 2차 수열이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304번 한번 가봅니다.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 또 있어, 누군가. 누구냐? 누군가들이 있어. 책이 없는데. 맞다. 1차님 뽑아줘야 돼. 아니야, 등기수 설명은 그냥 앞에 보면 되니까. 자, 볼게요. A는 일반형이었습니다. 네. 그 녀석이 S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겠네요. A1은 1더해 23. 23, B는 마이너스 2. 2. 다 줬네. 다 줬다. 와. 다 가졌네. 끝났다. 뭔데?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23부터 11개 아니야? 언제 1까지는 뭐하고 더하고 그렇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40번째까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얼마더라? 마이너스 55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 까지는 더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것들의 합 구하고 요것들의 합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죠?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1부터 23까지 합, 1부터 23까지 합 그리고 뒤에 값을 더해 주시기만 하시면 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있다고 방어하지 마시고요. 양수인 애들 따로 더하고 음수인 애들 따로 더해서 그냥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항의 개수를 잘 생각하시고요. 40이라고 해서 40번 더하는 거 아니에요. 39번 더하는 거죠. 첫째는 더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등차 수열이었고요. 이제 등비 수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등비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반항은 우리가 A는 어떻게 하죠? n-1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등비 수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하는 두 항의 뭐가? 고비. 곱이?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참여 아니고 뭐라고? 나누셈. 나누셈이 흔히 D라고 하죠. D 써있잖아 D. 참 우리가 정의에 약해 정의. 그죠? 용어의 뜻에 약해. 자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B. 그러니까 얘는 연속하는 두 항의 B. 뭐가? B가 일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려가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의 n-1이 뭐다? R. R. 혹은 A는 R의 A의 n-1이다. 네. 물론 플러스 1로 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등비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일반항. 잠깐만. 제가 점화식. 자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을 쓰신다. 이거는 뭐야? 일반항을 나타내서 그냥 그쵸? A인이 이거다 나타낸 거잖아. 이거 상수고 이것도 상수잖아. 근데 얘는 뭐야? A인이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점화식 뭐야? 두 항의 관계식을 두 항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등비수열은 보통 어떻게 구하죠? 문제를 풀 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A, R의 제곱,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풀 때는 등차 중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등비 수열을 풀 때는 등비 중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등비 수열 몰라도 문제 풀이 취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등차 수열은 정말 뿔인데 등비 수열은 그 정도의 값어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는 가야지. 자, 등비 수열 한번 표현해볼까요? 자, 이 세 녀석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비 중앙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곱해요. 곱한 값이 AR을 뭐 하니까? 제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연속인 등비 수열일 때 B의 제곱은 AC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B의 값은 루트 AC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등비 수열은 뭐 기본적으로 B를 쓴다는 사실만 틀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들어오면 공비는 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음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문제 값어치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 파트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절대값이 이제 달라붙은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비가 음수면 이게 풀만 왔다 갔다 하거든. 네. 그럼 얘를 이렇게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마가 되니까 n의 조건이 여기 붙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이거 나오면 그냥 요걸 그냥 풀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얘 착한 애구나. 원래 절대값은 아닌데 이게 n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플러스인 양수인 녀석들과 음수인 녀석들로 구별해 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다 치고 등비수열도 그런 거 있을까? 이 두 항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든다. 네.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문제 난이도 어떨까? 너무 정말 많죠. 그쵸? 굉장히 많아요. 경원 수가 좀 많아. 숫자 자체가 되게 크죠. 이런 거야. 1이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10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n개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고 싶대요.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몇 개죠? 무한. 겁내 많네요. 무한이죠. 조건을 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공비가 무엇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으면 절대 왜냐면 분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진짜 답도 없는 거야. 진짜 답도 없는 거야. 어떻게든 이것만 만들면 되거든. 그렇죠? 그냥 이런 식이야. 1 곱하기 R의 100제곱이 10이 되도록 만들면 돼. 1 곱하기 R의 1000제곱이 10이 되도록 만들면 돼. 1 곱하기 R의 1억 제곱이 10이 되도록 만들면 돼. 이런 식이잖아. 밑도부터 없는 거야. 맞잖아. 로그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1억 제곱분의 1.
자 어쨌든 간에 거듭 제곱근 쓰고 막 그러면 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얘가 좀 어렵게 나오면 거듭 제곱근이 나와요. 당연히. 그러면서 지수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산으로 들어가는 공식이니까 지수는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도 합이 존재하겠죠. 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등차수열하면 너무 쉬웠어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 2로 나눈 다음에 항의계수 곱하면 됐어요. 그 원리가 끝입니다. 자, 등비수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등비수열 합을 구하려고 딱 봤더니 SN을 구하려고 봤어요.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A1부터 A2, A3, A4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R AR의 제곱 신원아 좀 전에 발음 건네줬다. AR이요? 거의 AR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원래는 요거였을 거예요. 합을 구하면 등비수열 합에서 공식 있잖아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죠? 한번 N 플러스 1을 N 아, 플러스 그거죠. 1 A로 N. N 플러스 1을 SN 플러스 1을 해서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 그러니까 SN 플러스 1이 무슨 말이야? R을 곱하면 R을 R을 곱하면 그렇죠. 오 명료하다. 이거 잘해야 돼. 열 요거 잘. 근데 솔직히 공식은 뭐 그냥 다 알잖아. 왜 그 공식이 나왔느냐? 그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양변에 R을 곱했다는 요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4, 5는 더 중요해.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 중에 이걸 그 공식 있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는 그 공식 있잖아요. 이걸 유도할 때 사용하는 그 양변에 R을 곱한다는 이걸 통해서 두 식의 연산을 진행하는 패턴이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나온 적이 있어. 미니학교 시험 문제. 약간 수능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의 첫 시작이 이거거든요. 양변에 R을 곱한 데서 출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막혀. 자, 그럼 양변에 R을 곱했어요. 여기는 R의 SN이 되고 여기다 똑같이 R을 곱하니까 얘네들 승급을 해. 자, 이렇게 들어가 승급을 하겠죠? 두두두두두 가서 여기는 AR에 N-1 들어가고 마지막에 AR에 N까지 들어간다. 그렇죠? 한 가지 밀린 거야 이렇게. 그렇죠. 진급했어요. 이렇게 진급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자, 그걸 이 둘을 어떻게 할 거야? 빼요. 빼야 되겠죠? 쑥 빼주시면 1마 1마 R의 S의 N은 다 사라지고 누구 남아? A랑 N 이렇게 남죠. A로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 SN이라는 녀석은 1마 R분의 A의 1마 R의 N제곱 분모 분자의 상황에 따라서 R의 값이 음수이거나 아니면 R의 값이 1보다 커버리면 음수가 뜨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부분합이라는 게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아요. 등비수열은 과연 어떨까? 이렇던 거 어떻게 이뤄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을 이룹니다. 한번 볼게요. 공개로 묶으면 되니까 A, AR의 제곱이 있었어요. 얘는 S의 1부터 3까지 합입니다. 자, S의 4부터 6까지 합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AR의 몇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R의 제곱으로 묶어서 R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그래서 여기 A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 7부터 9까지는 자연스럽게 R의 6제곱이 되면서 AR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의 첫째 항 덩어리라고 보면 둘째 항 덩어리에서 R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R의 세제곱을 한 번 더 곱해서 R의 6제곱이 곱해진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에서도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부분합이 정의가 되는데 등차수열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S의 뭐 3부터 5까지 S의 5부터 7까지 가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단지 곱해진 값이 알죠. 아래 그렇지 제곱. 근데 등차수열과 다른 게 있어요. 등차수열에서는 1부터 3까지에서 4부터 6까지 갈 때 플러스가 뭐야? 9D 9D였어 9D. 그렇죠.
굳이. 왜? 얘는 삼 D, 각각 삼 D, 더해서 전체에서 D를 세 번씩 더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묶여요. 묶여요. 묶여서 이 곱한다는 개념에서는 선생님, 그럼 여기 2R, 2R이니까 6R 아니에요? 아니야. 뭔 소리야? R제곱 아래 6제곱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묶이기 때문에 묶인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그들의 공통인 분비가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집중만 하면 돼요. 집중만 하면 되는데 정식줄 놓으면 틀려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등비수열 문제에서는 음수인 i가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재밌다. 진짜 선생님들이 착하지 않는 이상 2, 3, 4를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정말 2하고 3을 만난다는 건 정말 선생님의 그 정말 은혜야. 그게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학교에서는 다행이다. 딱 여기서 끝났습니다. 루트 안 났어요. 대피하겠다. 그러니까 요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지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루트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루트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어차피 두 칸 건너뛰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루트가 의미가 없었던 문제들이 있긴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요것들이 이제 답이 됐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놔도 내가 모르겠다 그냥 2, 3, 1은 없을 거니까 2, 3, 2, 1, 3, 1 하다 보면 답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나오는 거잖아. 언제까지? 시간 안에.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 쉽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중항, 합을 구하는 방법, 왜 R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구분합까지 요 얘기를 해봤어요. 내용 자체는 이게 다거든요. 그렇죠? 등비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연계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한번 앞으로 예찬이가 책이 없네. 네. 어차피 요거 보는 거니까 그냥 보고 할까? 뽑아줄까? 괜찮아요. 아니 클릭 몇 번만 하면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뭐 오늘 수업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여러분의 숙제가 됩니다. 네. 자, 들어가실까요? 그래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몇 번이냐? 1416번인데 지금 쉬시고 싶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니야. 생리현상은 해야 돼. 해결해야 돼. 자, 한 3분만 드릴 테니까 물 드실 분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빨리빨리 갔다 오세요. 이거 정지시키고. 이건가? 자기네 독재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봐요. 예찬이 조용히 그렇게. 자, 할 수 있었는데. 물로 그러고요. 공쓰는데. 사드라 먹자. 준비하시고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 일반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분비라는 사실만 조금 신경 쓰시고 그냥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항을 더했는데 저희 갑자기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아니야? 난 된다 생각. 알로 묶이잖아. 알로 묶여서 안 돼요? 알로 묶이면 공비가 되잖아. 알로 묶이면 되네. 그러니까 되나? 되지. 공비 아래 공통이잖아. 맞아. 그럼 기억이 세 개야. A 아래 n-1제곱이고 Bn은 B 아래 n-1제곱인데 R이 똑같대. 묶이면 되니까. 똑같대. 그럼 맞죠? 묶어보려고 봐야죠. 네. 그래서 an 플러스 bn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의 R의 n-1제곱. 괜찮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자, 2를 곱했네요. 뭐가 잠깐만. 잘못됐죠? 네. 누가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죠? 네. 여기 뭘로 바뀌어야 돼? R 제곱? R 제곱. 그래요? 네. 그럼 첫째 항은 뭘까요? A, B. A, B. 111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요 녀석은 뭐예요? 이해를 했네. 맞아요. 그쵸, 수정했네. 맞아요.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 자,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냥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 영향 되시잖아요. 분수 형태 나오면 등비수열입니다. 그렇죠? 네. 아닐 리가 없는 거고요. 요거는 솔직히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묶어라. 묶어서 표현해줘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등비를 걸어걸어 줬고요. 등비 중앙 써도 되고 등비 쓰셔도 되고요. 그냥 공비 얼마예요? 2요. 2. 네. 그래서 7, 네, 8이니까 맞습니다. 2. 그래서 신기 얘는 얼마예요? 아니야? 8. 8 그렇죠. 좋아요. 오, 잘한다. 역시 푼을. 야, 그렇죠. 살아있네.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고요. 아, 그 뭐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기하분수. 기하분수. 얼마 꼈더라? 가물가물하죠. 기하분수 이거 안 해가지고 틀린 애 있었는데. 다 구하는 거였거든요. 서술형인데. 한번 알지 않는. 이거 여기까지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약분이 안 보인다. 그때 그게 13으로만 약분되는 거였거든요. 13. 그럼 좀 안 보일 수 있겠네. 그래갖고 안 보였어. 잘 안 보이는 숫자긴 했어요. 좀 단위가 컸거든요. 또 서술형이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썼다가 네, 감점 나 있습니다. 자, 기하분 조심하시고요. 어렵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네요. 자, 이걸 보면서 얘는 마이너스 64인데,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죠. 공비가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 네. 정말? 마이너스 2분의 풀마 2분의 1이죠. 그렇네요. 두 칸 건너뛰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 네. 네. A5가 마이너스니까. A5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니까. 그래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을 맞추시는 등비수열입니다. 뭐 조건들 붙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연산 문제라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별건 없네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등비수열이 우리가 합은 아는데 등비수열의 곱은 어떻게 하죠? 그냥 밑 좀 아무거나 어떻게 지수가 돼요? 등차로 가는 거예요. A에 등차로 N제곱. n제곱, 아닌가? R에 N-1 그거 저 뭐냐 그 시그마 A EA 플러스 DMI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아니고. N 곱하기 N-1 그렇지. 맞아요. 자, 볼게요. 이것들이 다 곱해지면 A를 전부 다 N개 가지고 있잖아. 네. A, N인 거 맞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곱해지는 게 1 곱하기 R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떼떼떼떼떼 R의 N-1제곱까지 곱해지는 거잖아. 아 M-1 1제곱까지.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 사소한 거지만 디테일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지금 1부터 N-1까지 합이야. 그렇죠. 그러면 2분의 원래 식은 N 플러스 1은 알아요. 근데 여기가 N-1이니까 이 자리에 N-1로 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N-1 N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 별거 아닌데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여러분 시험 보면 안 보이거든. 아그 마이너스 1이요? 이런 식으로 나. 시험 보면 안 보이거든. 안 보이거든. 진짜 안 보인다. 너 진짜 못 본다. 많잖아 여기. 동그라미 쳐놔요.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미적분 가도 보여. 이거 좀 많이 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돼요. 선생님 성향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 성향이긴 한데 선생님이 조금 좀 그래 그러면 저런 것들 염려하고 계셔야 돼요. 신중하게. 자, 그다음 이번에 두 수의 섭을 넣어서가 나왔네요. 한번 가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등비 중앙 쓸 거예요. 자, 이 둘을 곱하면 얼마죠? 323 323은 뭐의 제곱이죠? 18. 뭐 그런 거 잘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1부터 20까지 제곱을 알아야 돼. 21의 제곱은? 22요? 21. 441. 22는? 488. 23은? 529. 24는? 576. 25는? 225. 26은? 676이었나? 오. 676이야? 아닌가? 맞아요. 맞아? 네. 맞을걸요? 정말이야? 맞아요. 오. 2 곱하기. 그러면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닌가? 27은? 729. 720 아 그렇네. 28은? 그거까지는
780. 그거 외웠었는데. 야, 누가 두드리냐? 야, 양심아. 계산기를 쓰면 어쩌냐? 예찬이도 저거 두드리고 있었구나. 네?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구나. 이거 그리고 있었네. 어? 악어 그림. 자, 신중 계산법인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걸 통해서 A값만 구하고 나면 아까 얼마였죠 이거? 18. 18. 그러면 얼마 곱해지는지 뻔히 알고 계시죠? 자, 얼마? 3, 6. 설마 3. 불마 3. 근데 양수니까. 불마 3. 그리고 양수. 실제로 그러니까 풍문에 이런 적이 없는데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서술은 2개 있던 시절에. 그리고 이제 답을 구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하나겠죠. 근데 답이 못 드렸던 거지. 재밌네. 이번에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느껴보셨잖아요. 사후에 승리 있을 수 있는 법. 처음에는 숨 쉬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야. 우리 이걸 처음 만난 게 어디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자, x의 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4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풀마사. 풀마사. 처음 우리가 접했던 그. 요게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조심하시고.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너희들한테는 정말 그쵸? 후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놈의 진수 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 있고 이거 연산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 이런 멍청한 문제가 있나? 멍청하다. 다 얼마예요? 812요. 뭐냐? 아니 그거 참 등비 중앙 아니에요? 충격인데? 이게 왕중요해. 오, 왕중에. 자,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은 같아요.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등비 중앙 나오기 전이라 혹시 모를까봐 했나 봐. 그치 등지명을 모르면 어려울 수 근데 있어. 왜 얘를 실드를 쳐야 되지? 이상한데. 자, 어쨌든 가볼게요. 등비 중앙입니다. 자, 뭐 이런 식인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연산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 나왔다고 당황할 여러분들은 아니죠? 네.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 좋아요. 풍무 나머지 좋아요. 나머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뭐 하면 돼요? 나머지 번호 대입하시면 되죠. 1 대입해서 a 플러스 3 이거랑 0 대입해야 돼. 자, 0 대입해서 2랑 1 대입해서 a 플러스 3이랑 2 대입해서 6 플러스 2a. 2a? 저 거꾸로 썼죠. 자, 이것들끼리 그러면 요거를 뭐한 값, 제곱한 값은 요거 두 개를 뭐한 값, 곱한 것 거. 같다. 이제 원칙이 그런데 뭐 대충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숫자가 보일 거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다. 근데 모두 네. 1이나 마칠.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이 숙제할 때는 연산식 쓰지 말고 한번 숫자 대입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대입해보는 습관이 들잖아요.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 볼 때 그냥 눈에 보여. 넌 이거잖아. 이렇게 막 보여. 반갑다 하면서 보이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라는 사람이 보이는 거지. 항상 연산식 쓰다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 아무리 쉬운 숫자가 조합이 나와도 그냥 연산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수열이 풀어야 되잖아. 수열의 기납수 정의 풀어야 되잖아.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 심하면 1부터 9까지 대입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아직까지 한 자릿수를 넘어간 적은 없으니까 다행이네. 1부터 9까지 9번의 연산 충분히 할 수 있어. 3분이면 돼. 그 3분을 확보하려면 다른 데서 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자, 뭐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로그라고 해서 나올 건 없고요. 무한? 이거? 갑자기 무한? 유리? 무한이네. 같이 구간. 이 아니면 열린 구간. 열린 구간. 그래서 그냥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요거 가능했는데 무한 때문에 뭐 이 값들을 대입했을 때 연산식이에요. 그냥 연산식이구나. 그냥 없습니다. 오, 괜찮아. 수정이. 5a. 자, 그냥 생각해봐. 지금 보시면 OA랑 AB랑 AC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신기하다. 1, 2, 4. 1 대입하면 3번.
K. 어. 참. K 뭘것 같아 왠지? 똑같이에요. 어? 5? 5? 안 되지 않을까? 등비수열이니까 될 수도 있겠다. 그치? 5 맞아요? 4 아니에요? 4? 3? 아 5를 넣으면 9가 나와서? 5 3 루트 5 그 다음에 15? 아니 뭐야 9 나오는데? 9래. 5 들어가면 근데 9, 5, 45 저 등비중앙 되는데요? 9, 45니까? 네. 5 그럼 오, 공비가 들어가네. 깔끔하네. 공비가 얼마였던 거야? 신기하네. 아, 아니. 루트 5분의 4. 와. 이게 공비야. 야. 그쵸? 얘가 공비였던 거야. 나머지 못하겠다. 그럼 여기다 곱하면 그쵸? 이건 대입으로 풀 수 없죠. 연산밖에 없는 거죠. 근데 x 더하기 4이다 5 넣으면 9니까 뭔가 3과 연관돼. 왠지 느낌이 3하고 연관된 숫자니까 그것 좀 하나의 뭐 대입해놓고 됐네 끝?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죠. 자, 이거 좋다. 풀어보세요. 풀었지. 푼 사람도 있어. 푼 사람 손 빨리. 하나, 둘, 3명. 오케이. 그러면 숙제를 해보는 게 재밌어. 이거는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풀어보세요. 숙제를 하는 게 좋다고? 오케이. 그럼 숙제를 넘길게요. 네. 이거는 아무 얘기 없이 숙제를 일단 넘기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를까? 풀어보라고 할까? 15분? 15분? 한번 풀어볼까요? 숙제로 하는 것도. 네, 숙제를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제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있다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형 뭐 보이는데? 그리고 그 등비 수열에서 네. 등비 중앙 쓰는 문제에서는 닮음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장 작은 녀석은 8이고요. 네. 8이고요. 가장 큰 건 18. 쉽지 않다. AT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운데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등비중앙. 등천수 들고. 그럼 12? 예. 12? 자, 12는 맞거든요. 네. 왜 12냐? 왜냐면은 자, 왜 10이야? 잘은 저기가 8에서 18까지 가는데 쉬자. 이걸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풀이를 볼 거예요. 답만 있는 거 인정 안 합니다. 풀이를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1338번은 큰일 났네. 잘 그렸다. 자, 뭔지 아시겠죠? 이 녀석은 제가 풀이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답은 10이죠. 예. 답 아니야? 답이 아니야? 맞아요. 아닌가 보다. 아니, 이해가 있어요. 10인 것 같아요. 그래요? 12. 살짝쿵 얘기는 한번 해볼까? 여기가 10이래. 예. 근데 왜 10이야? 말해보세요. 말하지. 유형이 등비술. 그거 얘기했는데. 근데 시험지 출제도. 약간 등비술. 예. 정인이는 아니까 가만히 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아? 정인이 알아. 나 그냥 12하고 넘겼는데. 너도? 어. 등기스 파트라서? 어. 나도. 야너드야? 야너드? 야나드? 그거냐? 나도. 그러면 지금 해봐 그냥. 이거 풀이를 한번 써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처리하는 게 낫다. 이거 풀이를 지금 한번 써보세요. 풀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볼게. 일단은 그냥 샘플을 볼게요. 요거는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굳이 5개를 다 할 필요 없고 3개만 해서 얘가 등비수열임을 보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인가? 우리가 원을 만나면 제가 접선 만나면 무조건 이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무조건 피타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생각했긴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자 반지름을 각각 x, y, z라 뭐 a, b, c라고 하면 반지름을 각각 a, b,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랑은 닮음이에요, 아니에요? 닮음이에요, 아니에요? 얘랑 얘는 닮음이야, 아니야? 이긴 할 텐데. 무슨 닮음? A. A의 닮음이죠? 네. 설마 이게 각이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의가, 그렇죠? 그리고 직각, 그러면 A의 닮음 맞죠? 이 둘은 닮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 한번 볼까요?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세팅하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여기는 B B 플러스 플러스 C가 돼요. 그럼 여기는 뭐죠? B마 C. C마 B. C마 B. C마 B. 여기는 이마. B마 A. B마 A가 될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사이죠? 닮음. 아 B. 그러면 A 플러스 B 대 B 더하기 B C. 플러스 C는 B 마이너스 A 대 C마 B. C마 B 이렇게 되죠. 이거 뭐 할까요? 곱하겠죠? 자, 요거 두 개 천천히 한번 곱해봅시다. AC 마이너스 AP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P 플러스 BC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날라갈 수 있는 거 있나요? AB 날아가고 BC 날아가네요. 이렇게 날아가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넘기고 이거 이렇게 넘길게요. 오. 아 B. 이 AC는 B. 2B제곱, AC는 B제곱, B는 등비 중앙. 아. 선생님 근데요. 네네. 그 각이 다 같으니까 L은 R 세타 했을 때 세타가 동일하니까 R에 비례해서 L이 커지면은 등비수열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서 사용하는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선행이 너 스스로 선행을 떠올려 버리는 거야.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딱 고2까지 배운 수1까지 배운 상태에서의 풀이식이고 이게 이제 삼각함수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이걸 다 세타로 바꾸고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중에 하나. 근데 보통 이제 사인을 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닮음은 결국 등치 아니면 등비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등비예요. 특히 원이 접하는 형태의 닮음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등비 수열을 의심하시고 그냥 무작정 뭐 등비 중앙이겠지가 아니고 그렇죠? 왜 등비 중앙일지 그 말은 뭐야? 무조건적으로 봐봐. 지금 우리한테 만약에 두 개의 도형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얘네들은 A 대 C는 B 대 D. 그래서 C, B, C는 A, D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접하는 거죠. 닮음은 닮음인데 둘의 연결고리가 필요해. 그래야만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연결고리 없이 그냥 띡 얘도 별개의 숫자면 뭔 상관인데. 그쵸?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흡사 뭐처럼 우리 사인 코사인 정리해서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성각을 여기를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의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분명히 이렇게 펼쳐주시죠. 자,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 사이의 뭐 관계인데 뭐 다 아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얘네들은 등지하수율이고 얘네들은 등비수율이다. 이게 학교 시험 3번, 2, 3번 문제예요. 단골. 첫 페이지에서
많이 빠지면 4번이고 보통은 2, 3번 라인에서 긴장하는 문제입니다. 약간 주는 문제. 4번이면 킬로 넣을 수도 있는 거야.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4번이 킬러였잖아요. 4번, 5번 킬러. 그죠? 풍무? 4번, 5번 킬러. 여기 너희도 마찬가지지? 자. 아, 거기가 의외로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참, 킬러가 더 너무.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숫자 데이터 하셔도 풀리고요. 이런 거 좋네요. 자. 세 개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쟤는 등비 수열이래요.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n과 n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지고 풀어봐라. 판별식 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는 뭐죠?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고. 0보다 아 그럼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q의 제곱 마이너스 4a 4p q r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그좀 등차랑 미지롱 써서 표현하면은 얘는 그럼 뭘로 표현해요? 얘는 저 뭐야? PR이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PR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양수라고 그랬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저 뭐냐? 2b는 a 플러스 c야. b는 2분의 a 더하기 c. 2분의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붙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럼 2분의 a 마 c에 완전 제곱되니까 0보다 크겠죠. 저 무조건 얘는 2분의 A 마 C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완전 그냥 요선이 돼? 마이너스 2a시잖아요. 오. 아 감사합니다. 약간 표정이 거만했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오케이 맞아요. 괜찮다. 요 녀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해주고 오. 반커야. 그냥 크다. 그럼 서로 다른 거 있어? 아 저기 있네. 그럼 얘는 크다. 이렇게. 좋은. 이런 느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세수나 내수나 뭐 등비수 이런 건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3차 방정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끔씩 4차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사용하는 건 세세 합과 세세 곱, 네세 합과 네세 곱만 쓰는 거니까 다른 부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자, 그러면 연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산을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세근의 합이 나오죠. 이 식에서는. 네. 그러니까 K는 세근의 곱자리잖아요. 곱을 의미해서 풀면 자, 등비수의 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좀 신경 쓰자. R이 1이면 NA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면 다 똑같은 값이야. 그렇죠. 왜냐면 등비수열의 R이 1이면 모든 값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항의 개수만큼 A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거 어떻게 풀려? 일단은 저걸로 공비 하나 구하고 제곱을 붙였네. 뭐 루트가 하나 나오려나? 그냥 R 써서 아니 레전드. 수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거는 그 뭐지? 4번이가 공비가 R 제곱인 그거니까 이거 그거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로 그냥 하나씩 풀어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식 만들어서. 2번?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5번? 4번? 근데 4번은 너무 움직이는지 4번 아니고 3번. 의외로 5번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5번 아니야?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수 형태가 나왔네요. 분수 형태 나왔는데 그러면은 산아. 네. S4까지의 합, 네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네.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나눴거든. 네.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 의미하는 거요? 그러면 저거 해서 R 제곱?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 구분합을 쓴 거예요. 자, S2는 A1, A2를 잡은 거죠.
S프는 A1, A2, A3, A4라고 하잖아. 근데 요건 어차피 1이고, 그렇죠? 요건데 요게 R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R제곱. 그러면 R의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면 가는 거고 안 보이면 그냥 천천히 그냥 등비수의 합 이용해서 1-R분의 A 1-R의 몇 개? 4개 분의 1-R분의 A의 1-R의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안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합차에 의해서 1 플러스 R제곱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근데 뭐 이왕이면 한 줄에 끝나는 게 좋죠. 자,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하세요. 부분합, 합과 관련된 거 나오면 저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뭐 뻔히 보이시죠?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세제곱이 얼마다? 10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건 이걸 먹기로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TN 나왔네요. TN. 볼까요? 자, 제가 왜 TNSN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선생님들 TNSN 되게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높은 확률로 TNSN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난이도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떨 때는 TNSN이 약간 민망할 정도로 허접한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거기까지 된다고? 이럴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 풍무에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요. 풍무는 사원은 나왔어. 아이고. 최근은 아니에요. 최근 아니고 코로나 전 시기이긴 한데. 아이고. 근데 언제든지 얘는 진짜 어렵게 되면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이럴 거고. 자, 두수 2하고 40 사이 10개 수를 넣어서 A1은 2, A12는 40인 등비수를 만든다. 이 수열에 역수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값을 구합니다. 연하면 되죠. 자, 2i가 있고 역수가 있으니까 얘는 요 녀석을 우리가 bn이라고 놓으면 b1은 2분의 1인 거고 b의 12는 4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비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공비는 r'은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미적으로는. 자, 요런 형태였거든요. 얘 어떻게 풀어요? 안 보이지? 보여? 아니, 잠깐, 아니, 근데 뭔가? 그럼 괜찮은가? 뭐하지 저거? 왜 80일 것 같은데. 자, 감각적으로 풀지 말고. 감각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세요. 수학을 해서 2랑 40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40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80. 2랑 40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80. 근데 저게 합을 먼저 하고 나서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의 합이 아니고 네. 다 합하고 나서 Bn을 다 더하고 An을 다 더한 거 그리고 나서 나는 아, 의미가. 요거면 쉽지. 요거는 그냥 하면 되지. 그쵸? 풀었잖아. 네. 이번에 못 풀었어. 나 80 저는 했는데. 틀렸어요. 80 아니야? 우선 맞지? 잠깐만. 잠깐만. 틀렸어요. 잠깐만. 신은 갑자기 의욕이 뿜뿜. 이것도 틀렸단 말이지.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값이 4의 배수인데 다 4의 배수네. 당연히. 모두 20일 됐어요. 4번 맞는 거 같아. 왜? 왜냐면 40의 배수예요. 이번은 그러니까 근데 2번은 뭔가 맛이 없어. 맞아. 40에 됐어. 맛이 없어.
왜냐면 뭔가 더 곱해져야 되거든. 40은 뭔가 자 맞죠? 보자. R의 11제곱이 얼마예요? 20이죠? 일단은. 그러면 R은 얼마예요? 20에 11분의 1. 이거죠? 네. 그러면 R 프라임은 20에 마이너스 11분의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뭐예요? 너가 식을 만들면 되지. S12는 어떻게 보죠? 1 마이너스 그냥 R이라고 일단 쓸게요. 알로 첫째랑 12제곱. 12제곱? 네 12요 12요. 12요. 12 12. 맞죠? 자 그리고 T12는 오늘 1마 R 프라임. 첫째는 뭐 가지고? 네. 1마 R 프라임의 12제곱. 요걸 푸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하죠? 1 빼기 R 프라임이 그 R분의 1로 두면 되잖아. 1 빼기 R 프라임의 갑자기 R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R 프라임을요 R분의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R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네, 그럼 그걸로처럼 다 바꿔버리면은 뭐 예쁜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마 R분의 1이니까 얘는 R분의 R 마이너스 1. 네, 그쵸. R분의 R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슉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R이 올라가고 1마 R이랑 R마 1, 이렇게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 그리고 되는데 마이너스 R이 올라가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 네, 그리고 마이너스 R이 올라가 위로.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2분의 1 R 그리고 1마 R 프라임의 12제곱 분의 2 1마 R의 12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다음 그 다음에 네. 1마 R 저거 똑같은 방법으로 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1마 R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R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올라가 바꿔요. 1 마이너스 R 프라임 11을 바꿔요. 이걸 그러니까 아까 좀 R 프라임을 R분의 1로 바꾼 느낌으로. R 12분의 R 12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네. R 12분의 네.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네. 올려요. 또 나누면서 마이너스 없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R은 일단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건 일단 사라지나? 놔둘까? 네. 이건 좀 이쪽으로 가. 놔둘까? 요게 이제 지금 분모고, 요게 지금 분자예요. 네. 네. 자,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분자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얘하고 올라가고. 11제곱이 나오고 R이 얘가 R이 없어지면서 얘 날아가겠죠. 네. R 11 그러면 지금 남은 게 2R의 11제곱 분의 1분의 요거 2 이렇게 나왔네. R 11이요 그럼 얘는 올라가죠. 4R의 11제곱이 됐고, 와 그래서 솔직히 이거 연산 안 하면 돼. 그냥 학생은 어. 무식하게 가면 그냥 꾹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안 맞는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직하게. 긴가민가 해, 긴가민가 해. 이게 정말 그게 될까? 이게 맞나? 싶어도 끝까지 일단 가보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 아까 원은 눈에 보이지만 답을 못 뺐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를 못 뺐을 뿐이고. 얘는 뭐지? 그래도 너희 감각적으로 80 맞춘다. 한쪽 암산으로 약간 살짝 좀 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 암산을 처리할 수 암산 있잖아. 좀 시원이급에서는 이 정도는 암산이지. 뚝뚝. 그냥 장차 썩 선생님이면 이 정도 암산을 하는 거지. 하다가 자, 이런 느낌도 이런 식도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죠. 이게 또 이제 원리는 있어요. 역수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분수 형태를 만들고 합의 형태를 만들면 이게 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너희가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런 거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냥 연산하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고 부담을 못하는 문제인데 최다 배치 왕중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못 봤어요. 제 머릿속에 학교 기출문제에서 이런 걸 풀어준 기억이 없거든요. 좀 옛날에 만든 거. 그러니까 이 최다 배치 왕중의 기준이 모르겠어요. 요 동네는 없었거든요. 제가 김포구랑 풍무사회에서
한 4, 5년 기출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줄 기억이 없거든요. 좀 충북 대부분이 약간 뭔가 깔끔하고 원리를 떼우치면 따닥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고 아니면 1, 2, 3, 4, 5, 6, 7, 8 대입하는 거 거의 그런 루틴이어서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뭐 요거는 오히려 양호할 것 같아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봅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비수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하나 풀어볼까요? 이건 쉬운데? 예. 쉬워요. 오히려 이런 게 귀찮을 수 있겠다. 네. 그치? 0.01 이런 게 쉽고 오히려 이런 게 귀찮은데 왜 난이도를 좀 뭔가 애매한 것 같아? 이게 왕이.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등비수였잖아. 네. 등비수의 합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 유형까지만 할 겁니다. 자, 부분합이 아까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고요. 항의 개수, 간격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항부터 3항까지 합은 26입니다.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728입니다. 그러면 4항부터 6항까지 합은 얼마? 뭐야? 700이죠. 자, 26에서 702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3에 거듭 찍으면서 1씩 뺀거 아니에요? 얼마 곱한 거예요? 아닌가? 27? 27이야? 아닌데? 맞나? 맞아요. 맞다. 됐네요? 됐죠? 어떤 느낌이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n까지가 28이야. 2n까지가 84야. 그럼 28 더하기 얼마였던 거죠? 56. 56. 그럼 공비가 떴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얼마? 112. 그 다음은 얼마? 224. 그거 다음은 했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딱히 어려운 게 없네요. 혹시 네. 아니야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숫자이 두 개고 두 개. 개수가 짝수인 정의수의 솔수분 조금씩 하면 할수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알 하는 거. R이 한 번 더 앞서간 거 아니에요? R은 얼마예요? 3이요. 3. 3. 그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1, A3, A5, A7 요것들이 합과 A2, A4, A6, A 요것들이 합이거든요. 이들의 합과 이들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이 개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합과 이들의 합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 뭘 곱한 거예요? R을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R의 값은 3이다. 이렇게만 가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남은 건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1373번 3번까지가 네, 숙제가 되겠습니다.